네,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 시장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코스피 2100선도 익숙해졌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그 여파로 하락 마감한 건데요. 코스닥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년 전으로 털썩 코스닥의 연저점 추락세를 보였습니다. 4% 가깝게 빠지면서 650선까지 내려간 건데요. 이렇게 치열해진 시가총액 1위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대장주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8% 빠지면서 2위로 내려갔고요. 1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새롭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도 바뀌는 등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다음 기사 보면서 코스닥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내 돈 어쩌란 말이냐라는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주 하락에 코스닥 2% 푹 떨어진 모습인데요. 주요 게임주들의 어두운 실적의 그런 전망 때문에 게임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7번째로 높은 펄어비스는 오늘장에서 10%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힘을 써준 건데요.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 넥슨게임즈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바이오 측면으로 보자면 오늘 거래가 재개됐었던 신라젠의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코스닥 중소형 바이오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인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코스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3% 가깝게 하락 마감한 코스닥 시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점검 종목,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월 13일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CPI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PI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8.2%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8.1%, 0.1%포인트 더 높게 나왔고요.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6.5%로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0.1%포인트 높게 6.5%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황태규 매니저, 고강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원 CPI 모두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좀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우려가 먼저 좀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상치에 비해서 약 0.1% 정도 이제 상승했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이 오늘 또 우리 시장의 큰 폭 좀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 역시 어제 예상치보다 한 0.2% 정도 높게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내릴 만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악재 속에서 많은 것이 좀 힘든 그런 구간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전 8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좀 둔화되는다든지 이런 상승 각도라고 할까요? 상승 각도가 좀 덜해지면서 예상치에 점점 부합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라든지 그 다음 달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점점 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러면은 빠르게 또 회복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좀 주식하기에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고 스상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황태규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계속 컨센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추세는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재? 일단은 과거에 6월 달에도 이제 피크를 이제 만들어냈고, 네. 지금 원래는 그 조정 국면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상회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피크는 만들었는데 조정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긴축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유추해 봤을 때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연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논제를 좀 삼을 텐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시기적인 조절을 해서 조금 터울을 두고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이렇게 된 바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고 4.5%에서 4.75 수준에서 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가 얼마나 내려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간을 두고 관철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결국 다시 얘기해서 일단은 일부라도 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 수준에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상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시기적인 조절이라든지 일단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고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좀 논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CPI 같은 경우가 이제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 네. 그럼 내일 시장 우리나라는 어떠한 국면을 맞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반대 매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투매를 미리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일부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은 제한적이지만 일부에 대한 상승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오픈을 해버렸으면 이번 달 말까지 있어서 크게 이슈거리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악재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분이 네. 현재 악재 공백기로 좀 해석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차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악재 공백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CPI가 오늘 발표가 됐고, 앞으로 있을 뭐 이벤트라고 본다면 뭐 다음 달 FOMC까지는 공백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뭐 급락을 하는 수준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내려왔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 안에서 이제 숨어 있는 악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반등할 만하면은 뭐 CPI 발표, 좀 있으면 뭐 FOMC 뭐 회의라든지, 좀 있으면 뭐 중앙은행에 대해서 그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거리가 계속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안 좋은 악재적인 조건 속에서의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저점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발 매수 심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악재 공백기 속에서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현재 흐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고강 매니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CPI가 높게 나왔던 게 WTI가 이번 달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가를 두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CPI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 앞으로 그런 우려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어떤 것을 예측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또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 CPI라든지 이쪽 지수가 또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도 지금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또 해를 넘어갈 것 같은 좀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이라든지 보여두고 일단 우리 주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지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뭐 코스닥 지수도 거의 뭐 2년, 3년 전에 지수까지 좀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나치면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너무 지나치게 우리 시장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은 지금 오늘 더 많이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빨리 나와주길 좀 희망하는데,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을지, 오히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PI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선물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방송 시작 전에 한국 시간으로 9시 25분 정도에는 이 나스닥 선물이 0.73%, S&P 500 선물 지수는 1%가량 상승 중이었거든요. CPI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1% 넘게, 2% 넘게 선물 흐름은 좀 빠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저희 주선 종목 이야기도 하나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매니저들의 현재 포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1위 종목들은 포트에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광현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37% 보여주고 있고요.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하나기술, 코스모화학 플러스에 있고요. 대상은 마이너스대 보이고 있는데요. 이따가 후에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황태규 매니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0.84% 빠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마알미늄,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에 김태윤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31%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종목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나갈지, 어떻게 여기서 탈출하실지 후에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매니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9.36%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익절을 했고요. 어제 편입했었던 웰크론 한택도 추가 상승이 보입니다. 네, 다음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금호석유 담겨져 있는데 새롭게 진입했던 금호석유 그냥 0%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매니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마이너스 2.93% 기록하고 있고요. 미래나우텍이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매수 타이밍, 매수 밴드에서 어긋났었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0.66 약보합권의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황태규 매니저님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반면에 사마알미늄도 오르긴 했어요. 네네. 너무 빨리 오르고 빨리 식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뭐 갭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뭐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 상당한 기대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뭐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를 터치하리라고 봤는데 한 9%대에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내려오는 흐름.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이제 종가상으로 수익률 네. 기준을 보기 때문에 현재는 뭐 마이너스 진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상승에 대한 여력 아직까지 있고 특히나 그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한 소재로서 가격에 대한 그 불거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그 지금 이제 니켈이라든지 리튬이죠. 리튬이라든지 이거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알루미늄 관련해서 충분한 상승이 또 한번 이루어질 거라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3만 원을 제시는 해드리지만 네. 충분히 상승 돌파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 가지고 그냥 봐주셔도 무방하겠다 보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좀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한일사료도 말씀해 주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사실 크게 멘트해드릴 게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증시와 무관하게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습적으로 봐서도 이제 매수가에 들어왔다가 상승으로 이제 단기 이평에서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모습.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멘트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한번 보시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일사료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중에 선저가 터치를 6,500원을 좀 했었는데 이제 흐름이 크게 이제 망가진 게 아닙니다. 뭐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추세 돌파 이후에 옆으로 이제 정렬 이후에 에너지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6,0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좀 조정을 하고 나서 목표가는 8,500원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증시하고 좀 다르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오늘 뭐 장중에 오픈되는 얘기지만
다만 미국 측에서 미 옥수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 작년보다 올해는 출하량이 5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사료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 폭풍이 한번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걱정은 하지 않고 네. 6,000원 선으로 선저가만 좀 조정을 좀 하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절가를 6,000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이어서 고강현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이나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네네. 하나기술, 코스모화학 플러스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략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두 종목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대상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대상을 지난번에 이제 제시해드렸는데 손절 가격을 제가 25,500원을 좀 제시했었는데 살짝 밀렸죠. 해서 손절 가격을 2만 원으로 좀 낮춰가지고 좀 계속해서 좀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지금 바닥권까지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바닥권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가를 조금 낮추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기본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익 가치를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최소한 3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기본 가치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뭐 2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 저평가 상태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기서 팔기보다는 계속 홀딩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나기술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하나기술. 예, 하나기술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 해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양수 겸장 이런 종목으로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 뭐 그런 대로 좀 오늘 좀 3% 정도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대로 지금 이 시장을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워낙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 섹터죠. 그래서 요 하나기술도 역시 그 폐배터리 섹터 쪽에 한 발 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시 또 코스모화학도 역시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코스모화학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 수익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살짝 올랐다가 다시 좀 살짝 좀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뭐 이 종목도 역시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폐배터리의 이제 4대 천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오늘 금양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세비캠이라든지 또 뭡니까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플러스 좀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은 아직은 조금 이제 4대 천왕 중에서도는 조금 이제 좀 약하다. 그 대신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그런 대로 그래도 잘 좀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대상, 하나기술, 코스모화까지 포함해서 네.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님 그 대상 같은 경우 손절가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한 가격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이제 25,500원을 이제 손절 가격으로 뭐 했었는데 지금 살짝 밀렸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2만 원으로 좀 낮춰가지고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네. 조금 더 낮출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 없이 가능하면 손절가를 낮추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아마 월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와 황태규 매니저의 종목 리뷰 모두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보면서 이 코스닥 시장 내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네. 황태규 매니저님,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연초 올해 이제 2022년 1월 달부터에 대한 모습을 보면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이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이 좀 저조하게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투자 심리가 이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매매가 이제 많은 코스닥 위주의 그런 종목들이 더욱 악순환에 이제 연속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투자 심리가 강화됐다, 강세다.
또는 약세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악화가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성장주에 가장 먼저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많이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로 좀 밀렸던 것 같은데요. 고강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코스닥 보유자들은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종목 리뷰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손절 없이 좀 가지고 가야 되나요? 지금? 네, 뭐 지금 자체는 이미 코스닥은 거의 뭐 최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려운데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은 또 이 손이 참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팔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물리고 또 팔고 올라가는 종목 또 추격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손실이 그냥 한 종목에서 한 번만 나면 될 건데 이제 두 번, 세 번 손실이 더 확대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버티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 같으면 10,000원에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이 지금 반토막 나서 5,000원, 더 내서 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3,000원짜리가 다시 5,000원 가고 10,000원이 가면은 무려 300%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또 우리 앞에 왔습니다. 너무 지금 힘든 그런 시장이지만 또 앞에 펼쳐질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힘든 그런 난관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좀 포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소상 종목을 또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순위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코스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있는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고강현 매니저의 3위 알톤 스포츠 있고요. 황태규 매니저의 3위에는 카카오 게임즈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저 언제까지 빠질지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사건과 이슈가 있었던 부분 먼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슈가 됐었고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우마무스메 네. 매출도 굉장히 많이 이끌어냈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서버 사용자하고 한국 서버 사용자하고 차별화 논란 때문에 환불 사태까지 불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이템을 한국 이용자보다 일본 이용자가 더 빨리 그 아이템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캐릭터를 성장할 수 있는 키우게 되는 기간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국 사용자들의 이제 반발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회사 측은 사과 아닌 사과로 이제 했던 얘기가 이벤트를 놓친 것은 고객에 대해서 개별적인 선택이었지 그 피해를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논란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사용자 같은 경우는 뭐 별점을 1.1까지 줬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지면서 뭐 2.5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수준도 있었고 뭐 마차 시위까지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이제 국정감사까지 나와서 이제 해결하는 수순까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TF팀을 새롭게 구축을 해서 전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갈이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주가들까지도 이제 반응을 하는 뭐 그런 네. 모습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이제 더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오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자회사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유럽법인에서 30.37%로 이제 대주주를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24.57%로 2대주주 합산으로 이제 55% 수준인데 이 회사를 어쨌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매출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2분기 매출 자체가 3,388억이었고
상태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5%가량의 48%가량의 이제 매출이 일으켰던 부분이 네. 바로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오딘 바랄라라는 이런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카카오 그룹 측에서는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증권,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상장을 좀 시키면서 성장 원동력을 자꾸 분산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이제 분리 상장이라고 좀 표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핵심 사업부라고 표현했을 때 요거를 이제 상장을 따로 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런 반발이 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좀 철회시킨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상장을 철회시키는 주된 이유가 뭐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수요에 대해서 수요 예측 관점이라든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로 시간의 상한가 근접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은 일단 뭐 나와졌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슈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오늘 상장 철회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잠재된 리스크에 수반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를 했을 때 연말 정도의 새로운 신작 게임이 어떠한 방향을 좀 보여줄지 그리고 라이온 아트 게임즈가 나갔을 때 그거의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주가를 봤을 때 바닥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바닥 구간을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상장 철회라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상승에 대한 박스 구간 한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은 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께서는 반등 시에 이제 그런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요즘 카카오 주가도 안 좋잖아요. 네네. 연동돼서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걱정을 해야 되겠죠. 뭐 실질적으로 오늘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철회한다는 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카카오 지주사까지도 해서 전부 다 이제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일부라도 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룹주 자체 내가 모멘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칫 하나 삐끗해서 뭔가 악재가 나온다면 그룹사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역시나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기본충실님께서 카카오 사형제 진짜 너무해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진짜 정말 너무합니다. 또 힘든 쪽입니다. 요즘 네. 이쪽이. 자, 계속해서 이제 알톤 스포츠 고강현 매니저의 3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보리로 주셨던 거는 좀 아직 테마가 약하다 이런 의견인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알톤 스포츠 보류 의견을 드렸는데 보류 네. 의견을 드린 것은 이제 테마가 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였죠. 어제 상한가 나왔고 또 오늘 장중에 크게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동산 이제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산악용이라든지 접이식 또 전기 자전거 쪽에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010년도부터 이제 전기 자전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쪽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 이제 공유 자동차죠. 이쪽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향후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상한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기 자전거의 역시 뭐 그런 폐배터리에서 폐배터리를 이제 사업에 진출하는 기대감이 이제 어제 좀 뉴스로 좀 나오면서 시장 급등하면서 단숨에 좀 상한가 갔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 정책이라든지 좀 국내외적으로 좀 친환경 정책에 계속해서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시장이 지금 성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그런 주력 제품인 알루미늄 자전거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전기 자전거
의 그런 시장 성장이라든지 또 공공 자전거의 활성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전거 수요가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 좀 더 이제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또 편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정책 그다음에 또 지속적인 또 신제품 출시 이런 거로 해서 향후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 차트로 한번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강하게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역시 장중에 크게 또 오르기도 했는데 바로 좀 이 지점이 우리가 조금 이제 보류하면서 이제 좀 접근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폐 시장에서 가장 지금 강력한 테마가 바로 뭡니까? 바로 폐 배터리 쪽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아마 며칠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만약에 빠지지 않고 네. 좀 잘 버틴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또 나올 여지도 있는데 일단 내일은 좀 지켜보자는 뜻에서 일단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단 지켜보자 하는 네. 시점에서 보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알톤 스포츠 폐배터리 사업이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아직까진 기대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처음 뉴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결국은 이제 전기 자전거에도 그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폐배터리 쪽에 쓰이는 그런 소재에 대한 지금 공급선의 좀 혼란이라고 할까요? 지금 러시아 쪽,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가 소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자전거에 쓰이는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그런 개발, 그런 활용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순위판 통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위치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고광현 매니저의 2위 모트렉스 있고요. 황태규 매니저의 2위에는 에코프로비엠 있습니다. 네, 자, 2위에 있는 종목부터는 좀 희망을 갖고 봐야 되는 건지 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좋은 흐름 더 가져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단기간에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우리나라 코스닥 국내 시가총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시 이제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에코프로에서 뭐 물적 분할을 했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양극 소재 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 에코프로 BM이고, 그다음에 인적 분할로 해서 이제 대기 환경 부문 쪽으로 나온 게 이제 에코프로 HN이다라고 이제 계열사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그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리튬에 관련된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그 종목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을 좀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차 전지를 쪼개다 보면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뭐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극재 같은 경우가 현재 리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리튬을 사용을 하죠.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리튬이 14% 이제 비중으로 2차 전지 효율성을 좀 담당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 담당하고 있는 이 양극재는 2차 전지에서 약 45%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원자재다, 소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산화 리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가 에코프로비엠의 사업성에서 50.7%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구체 쪽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튬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니켈 가격에 대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튬 가격보다는 상승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조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간에 현재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4,700원입니다만 네.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13만 원 고비를 넘어갔을 때 이거 니켈 가격이 얼마나 좀 급격한 상승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실적적으로도 그 SK
SK온하고 주력사 협력업체 자체가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특히나 SK온 쪽에서 전분기 대비 이제 매출이 18%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이 1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튼튼한 회사다. 그래서 국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단기적인 흐름을 일단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12만 원, 13만 원을 돌파하는 점으로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에코프로비엠 지금 수급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3, 4분기 네. 실적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수급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에서 개인들에 대한 이탈, 매도 이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또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 개인과 외인 기관과의 손바꿈이 오늘 충분히 좀 일어나는 거래량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부 다의 손바꿈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에 대한 손바꿈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여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너무나 약세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목표가격에도 일단 12만 원, 13만 원 정도는 네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살펴봤고요. 이어서 고강은 매니저님의 모트렉스도 보겠습니다. 또 2차 전지 나왔는데 자율주행도 기대감은 있는 섹터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트렉스 유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이제 자동차용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제품 개발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섹터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 이런 바로 미래 성장 섹터 중에 아닌가 싶고요. 바로 자율주행은 뭐 여러 전망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평균 성장률이 약 40% 이상 정말 초고속 성장하는 섹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트렉스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도 대장주급 종목이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 물량이 거의 한 현재 그 주력의 물량의 한 95%는 지금 수출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좋은 쪽에서 지금 해외 법인을 주면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이 좀 영역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향후에도 좀 더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시장 쪽에서 또 양호한 매출을 좀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그 플랫폼 기술 개발 주관 이제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쪽 자율주행 쪽에서도 정말 시장에서는 대장주급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최근에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지금 저점이 잡혔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또 시장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 종목 좀 지켜보면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모트렉스가 대장주급 종목이구나 이 한마디는 좀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위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모트렉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줄 서는 종목 오늘 코스닥 점검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점검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의 1위는 바로 엔캠 나왔고요. 황태규 매니저의 1위는 S퓨얼셀입니다. 네, 자 엔캠과 S퓨얼셀이 나왔는데요. 먼저 황태규 매니저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캠, S퓨얼셀, 모트렉스, 에코프로비엠이 나왔다는 걸 보면 상당히 미래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에 수급이 많이 쏠리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퓨얼셀, 수소 쪽인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수소 쪽 맞습니다.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기업이 있지만 S퓨어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됐던 부분도 있고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보이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적정 가격대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전문 기업이죠.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건물용
전지 쪽으로 약 90%, 그다음에 연료 전지 발전소 쪽으로 6%, 기타 용역 쪽으로 이렇게 사업 부문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소 경제를 좀 이끌어내는데 최근에 에코바이오라는 회사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폐기물 처리, 하수 처리 쪽으로 해서 바이오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다 해서 이제 굉장한 급등이 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5kW급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가 유럽 CE 인증을 좀 획득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인증은 뭐 이미 다 획득을 했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이제 인증을 획득했고 CE 그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EU 이사회에서 이제 그 요건을 좀 마련하게 됩니다. 뭐 안전이라든지 건강, 환경, 그다음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증을 해주는 건데 수소 전지 쪽으로는 최초로 이제 이런 인증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연료전지 쪽으로 있어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가 1kW부터 50kW까지 약 한 5개 정도로 이제 분류를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수소, 도시가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체코, 그다음 뭐 북유럽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중요한 건 현재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사건 때문에 에너지 대란, 에너지 수급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난방을 그 겨울이 오매도 난방에 틀었을 때 뭐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뭐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그런 수급 측면에서 이러한 수소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원자력도 그러했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미 급격한 상승이 이미 다 나와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소 테마에 대해서 정권 자체가 그때 대선 이전에 양극화되면서 지금은 수소 테마가 약간 죽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런 모습에서 하나의 섹터로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 효율성 같은 경우는 순수 수소를 활용했을 때 세계 최고의 좀 기록을 이번에 세웠는데 효율성 자체가 40.5%로 에너지 대란에서 충분히 도입 의향을 밝히고 있는 바라서 여러분께서 이런 단기적인 매매 형식으로도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으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매수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1,500원 내일 뭐 장 열리고 나서 음봉 한번 나왔을 때 들어가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수준에서 상한가 그 가격대죠. 그 4일 전의 상한가입니다. 그 가격대 25,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본 S퓨얼셀입니다. 일단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위 고강현 매니저의 1위 종목 엔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엔캠 뭐 당연히 유망이겠죠. 유망이간 드리고요. 2차 전지 플러스 리사이클링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해액이라든지 이제 첨가제죠. 바로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그 독자적인 그런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다수의 특허권을 상회하면서 향후에 좋은 모습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생산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이라든지 또 LG에너지솔루션 또 CATL 이런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그 2차 전지 소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말 폭발적일 정도로 좀 증가하면서 상당히 지금 매출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시장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좀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한 이제 전해액 쪽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설비 증설에 따른 또 생산력 확대 이런 것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이 되죠. 이게 어떻게 리사이클링하고 연결되냐면 바로 이제
양극재 제조 공정 중에 이게 용매인 또 NM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 후에 이 폐 NMP를 또 다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사이클링 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갖췄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뭐 상당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규 사업 쪽으로서 그런 기대감 이런 것이 상당히 가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최근에 조정 보이면서 살짝 밀렸는데 오히려 이런 가격대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오늘 종가가 이제 66,300원인데요. 마이너스권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 2% 가격대인 한 65,000원에서 66,300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74,3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6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74,3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엔캠이었고요. 고경현 매니저님, 최근 리튬 가격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2차 전지 업체들은 리튬 가격 오르면 네. 매출액, 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네,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라든지 이쪽 관련 소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소재라든지 원료 가격이 만약에 급등이라든지 상승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 뭡니까 계약서에 이제 이미 또 적어 놓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른 대로 배터리 셀 업체에게 그런 가격을 이제 인상시킨 가격으로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크게 뭐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에서 뭐 타격을 받는 것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에서는요, 이제 김태윤 매니저가 출연합니다. 두 번째 줄선 종목에서는 이 폐배터리 특징주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잠시 후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황태규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장우 마감 방송 3시 40분부터 약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도 뭐 진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뭐 제시한 종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내일도 제가 그 3시 40분에 이제 장 마감 후에 진행을 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황태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고강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일요일 밤 10시에 이제 우리 탑클럽의 에이스 전문가인 바로 고광석 매니저가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종목 하나 올라가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인드, 여러분의 마인드를 철저하게 유지시키고 관리해 나가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탑클럽 일요일 밤 10시 시간에는 탑클럽의 고광석 매니저가 그 멘탈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집중적으로 관리해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네,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일요일 밤 10시에 탑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폐배터리 특징주 알아보러 가볼게요.
자, 계속해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폐배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김태윤 매니저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폐배터리 보기 전에 김태윤 매니저님 뭐 이제 포트폴리오 관해서 좀 리뷰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저도 좀 변동성 큰 종목들을 최근에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뭐 같이 네. 좀 같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했었을 때 그 다음의 전략들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히려 정면 돌파할 거고요. 네. 뭐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겠지만 뭐 저처럼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자, 앞으로 좀 이런 힘든 장 그리고 또 네. CPI가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저랑 같이 했잖아요. 9시 반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네. 뭐 기도가 통하지도 않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은 다시 한번 좋은 날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KPF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또 아쉽기도 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이 포인트 단기적인 포인트는 어느 정도 그 SBB테크라는 그 단기 모멘텀을 좀 잘 생각을 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시장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큰 또 나름대로 좀 최근에 이격이 높아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눌림의 크기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크게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이전에 이제 이 손절가가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6,8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손절가 이탈은 했지만 저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면은 이 최소한의 뭐 내일은 분명히 빠지겠죠. 왜냐면 오늘 정규장에서 뭐 나스닥이 만약에 그렇죠. 지금처럼 하락 마감을 한다면은 뭐 네. 개파락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11월 초까지는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11월 초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날 이 FMC 회의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뭐 투심이 위축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는 반발 매수세 유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격을 다 맞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락 이격을 다 맞은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거는 조금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절가를 조금 더 낮춰보고 싶고요. 네. 자, 만약에 한 가격은 한 5,500원 정도까지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 풍력 쪽 관련주이면서 또 최근에 SBB테크라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상장, 이 IPO 흥행을 했습니다. 뭐 4.6조 원 정도 규모의 또 이 청약 자금이 또 몰렸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또 상장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17일 날 또 이 SBB테크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만약에 신규 상장 이후에 또 주가가 한번 올라간다면 또 관련된 테마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동사의 그 화승나무 부품이 물론 이 풍력 쪽에도 들어가겠지만 이 건설 업종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네옴시티든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든 이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전에 이제 중소형주 그 SSD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주가가 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내년에도 또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주가가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는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이 박스권 내에서 아직까지 하단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만약에 이것도 조금 더 이전에 3,0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전 저점 한 2,940원 정도보다 조금 낮게 한 2,900원 정도 잡고서 보유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목표가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 4,000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기약 쪽 관련해가지고 이게 삼진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하나 네. 편입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한 5%대 정도 빠졌어요. 근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이 감기약 독감 환자가 다시 한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 감기약 대란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감기약 약가 인상이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손절가 부근까지는 왔지만 아직까지 이탈 안 했기 때문에 한 26,500원 정도 목표가 지속 잡고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수정 따로 없으신가요? 이거는 지금 너무 좀 타이트해가지고 조금 한 1,500원 정도, 21,500원 정도까지만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모두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 빠져도 리뷰 안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네. 김태현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서도 태현 매니저님 솔직, 시원시원하다.
그게 후퇴 없는 매니저님 오늘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준비한 주제가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예. 폐배터리 상승의 냄새가 상승의 기대감이 살짝 옵니다. 오늘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요즘에 이제 이 많은 종목들을 막 찾아보면서 네. 사실 이제 저는 조금 더 막 스토리를 더 많이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에 순응하지 못했던 게 오히려 조금 지금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선은 시장에 순응을 하자.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건 순응과 쫓아가는 건 다르거든요. 예. 순응하는 거는 지금의 트렌드가 만약에 폐배터리고 최근에 뭐 리튬 관련주들이 맞다면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또 몸을 싣는 것도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을 봤고요. 네. 요즘에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면서 뭐 이런 뭐 금양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 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관련주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제일 또 부각을 받았던 테마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였고요. 또 이번에 또 리튬 가격이 인상을 했고 다시 한번 이 원재료,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이런 수급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이 폐배터리 쪽에서 이런 원재료들을 회수하는 방법, 그게 다시 한번 저는 또 시장에 또 다른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배터리 세 가지 종목 무엇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폐배터리 특징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코스모화학, 마지막으로 성일하이텍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요즘 핫한 종목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유일 에너테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선 보류 의견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이 세 종목 중에서 이 유일 에너테크를 보류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제형택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3위로 했고요. 2위 네. 같은 경우에 뭐 코스모 화학이나 아니면 1위 그 뭐죠? 성일하이텍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사업 자체가 약간 폐배터리 쪽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2위를 제가 그런 종목으로 놨고 3위는 이제 제가 유일 에너테크는 결국에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3위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 자체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 본 사업 자체가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의 노칭, 스태킹 관련된 뭐 장비 매출들이 좀 많은 회사인데요. 자, 우리가 왜 이 제형택이라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폐배터리를 회수했었을 때 이 리튬이 이제 마지막 단계 보통 일반적인 회수 방식은 리튬이 좀 유독성 물질이거든요. 그 마지막에 좀 회수를 하는 방식인데 네. 자, 이 제형택이라는 기술은 그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하기 전에 리튬을 먼저 빼냅니다. 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하고요.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또 괜찮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형택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좋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뭐 용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제형택이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또 내년에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슬슬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동사의 뭐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안정적인 매출이 나와주고는 있겠지만 이 제형택이라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한 18% 정도 갖고 있는데 그 회사의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한번 보시면 주가가 우선 바닥권에는 나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포스코 엠텍하고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포스코 엠텍은 먼저 좀 날아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이쪽도 이 폐배터리 쪽 또는 리튬 쪽 관련해 가지고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이거를 3위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폐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뭐 최근 리튬이랑 관련 지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나요?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폐배터리와 리튬 연관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결국에 폐배터리라는 거는 그 안에 이 폐배터리 회수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소재들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지금은 리튬이 부각을 받겠지만 네. 앞으로 또 언젠가는 다시 한번 뭐 코발트든 망간이든 요즘에 또 망간 이슈도 사실 얼마 전까지 망간 가격이
좀 올랐다. 약간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리튬 쪽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이슈겠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소재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 폐배터리가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살펴볼 텐데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말 빠르면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아니, 뭐 아니요. 천천히 엑기스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가지고 오신 거라면 바로 차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차트도 보면 되겠지만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발표를 했고요. 이산화탄 판매, 그러니까 백색 원료라고 불려지는 이산화탄 판매도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1년도 매출도 1,300억대 그리고 내년에도 1,600억대 오퍼레이팅 마진도 프로핏 마진도 지금 10%대까지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밸류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증설을 많이 하는데 제가 EPS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른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보다 퍼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내년부터 봤었을 때는 그리고 2024년도까지 봤었을 때는 한 25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폐배터리 쪽은 미래에 대한 이 밸류를 지금 1, 2년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 측면에서도 좀 높지 않다. 그리고 이 관계사인 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수급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동사를 우선은 2위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 들어봤고요. 자, 항상 이제 마지막 종목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은 그럼 성일 하이텍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성일 하이텍이 탑픽 종목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폐배터리에서 대장은 세비킴 아니면 성일하이텍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는 좀 앞으로 이 증한 자금, 증시 안정화 자금들이 만약에 예.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은 저는 뭐 이런 관련된 이 대장주 특히나 이런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 또 들어와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폐배터리 쪽에서 대장이고 그리고 이 폐배터리 이제 스크랩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또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요.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요. 또 그 금속 회수율이죠. 유가금속 회수율도 95% 이상의 또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뭐 요즘에 이제 캐파 증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미래에 이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캐파 증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 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전방 산업이 뭐 성장을 한다, 뭐 CAGR로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 20% 30% 오를지라도 이 기업이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 네. 실적 성장은 없을 수가 있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처리 공정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합니다. 근데 21년도에 5만 톤 규모에서 2030년도까지 한 7배 정도 캐파가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자, 게다가 후처리 공정하고 있는 이제 하이드로 센터가 그 2021년도 4,300톤에서 2030년도까지 34,400톤, 즉 8배 정도의 캐파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도 제가 아까 이거를 코스모 화학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59배고요. 내년에 45배, 그리고 내후년에 36배 정도까지 됩니다. 뭐 많은 기업, 이 폐배터리 기업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 40배에서 50배 정도라면은 저는 절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폐배터리 산업이 실적으로 더욱더 많이 찍히고 캐파가 더욱더 빠르게 돼야지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가 폐배터리라면은 아무튼 폐배터리를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자,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가격 전략을 지금 갑자기 네, 제가 하단에서 먼저 빼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목표가를 제가 받은 써온 거를- 자료는 네. 14만 5천원까지 바라보고 네, 맞습니다. 있다고요. 13만 7,200원 우선 현재가 진입을 하는 걸로 보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4천원을 잡아봤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목표가와 손절가를 짧게 잡은 이유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약간은 좀 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가 약간은 좀 높다라는 측면도 조금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중에서도 성일 하이텍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태훈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힘들어도 시장이 어려워도 할 건 해야죠. 그래서 네. 오늘 밤 10시 40분에 바로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CPI가 생각보다 또 상회를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사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맞은 건 다 맞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맞은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졸리시더라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잠 한번 번쩍 깨시고 좋은 내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와 함께 단기 이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김태훈 매니저의 무료 방송 바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